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재료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재료를 살펴보면 우선 이렇게 지금 자, 라인 플라워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가느다란 선에 여러 대의 꽃들이 붙은 이런 걸 우리가 라인 플라워로 하죠. 자, 이런 꽃들을 우리가 대부분 이제 수상화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금호초라고 하는 꽃들입니다. 자, 금호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잎을 하나 떼서 보시면 자, 이렇게 꽃잎을 떼서 보시면 자, 이렇게 꽃들의 잎이 뻥끗 거린다 해서 금호초라고 부르죠. 자, 근데 영국에서는 얘네들을 이제 스냅드래곤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용의 잎이라고. 우리나라와는 약간 스케일이 조금 틀리죠. 금붕어의 잎과 용의 잎은 완전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금호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애들은 우리가 라인 플라워로서 주로 작품의 골격을 형성할 때, 작품의 외곽 라인을 형성하거나 할 때, 그때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이렇게 카네이션이 있는데요. 자,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기능사 시험 때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의 카네이션을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일과제 신부복귀 할 때도 많이 친해질 그 친구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봉오리 가진 카네이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메스 플라워로 사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자, 장미라는 꽃들인데 겹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덩어리 꽃들이죠. 메스 플라워라고 부르죠. 장미는 주로.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았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꽃들은 아마 가시들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야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들도 있으신 반면에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혹시나 몰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가시 제거기라고 불리는 것들이고요. 주로 우리가 장미의 가시를 제거할 때만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구멍 지금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구멍에다가 이 줄기를 집어넣고 쑥쑥 훑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다면 가시 제거하실 때 힘 너무 세게 주시고는 쑥 훑어버리시면 어때요? 자, 줄기가 싹 벗겨지겠죠? 자, 이렇게 줄기가 벗겨지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에틸렌 같은 거, 여러분 우리 필기 시간에 많이 배우셨듯이 에틸렌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빨리 식물들이 부패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힘주지 마시고 가시만 제거될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지금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애들 있죠? 요즘 봄이다 보니까 이렇게 냉이들이 나오죠? 자, 냉이가 너무 예뻐서 오늘 우리가 그린 소재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런 그린 소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바탕색, 그림으로 그린다면 바탕색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채워서 우리가 이렇게 전부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베이스라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거는 국화과 아이들이죠. 자, 국화과 아이들 중에서도 꽃들 중에서도 지름 7에서 9cm 미만의 뭐가 자, 줄기가 지름 7에서 9cm가 아니고요. 이렇게 봤을 때 꽃의 얼굴이 지름 7에서 9cm 미만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자, 소국이라 부른다는 거죠. 자, 프로기 소국이라고도 하고요. 그린 소국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 제가 잎 제거를 싹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국화는 우리가 되게 오래 볼 수 있는 꽃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잎파리 같은 애들은 잎소재 같은 경우는 빨리 시들기 때문에 빨리 노랗게 뜨기 때문에 잎을 좀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작품을 만드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가치가 큰 아이들이죠. 자, 지금 보시면 요거는 자, 우리가 백합이라고 하는데 옐로윈이란 백합 중에 하나죠. 자, 이런 백합을 이용해서 폼플라워로 속하는 애들이죠. 백합을 이용해서 작품의 초점, 쉽게 말해서 작품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이 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들어갈 버티컬 디자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티컬 디자인 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앞에 보시는 이거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플로랄 폼이라는 거죠. 얘를 먼저 세팅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째로 턱하니 하고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안 쓰고요. 보시다시피 무게가 상당하죠. 자, 얘를 자, 여러분들 보이기 쉽게 제가 이쪽으로 좀 옮겨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반을 좀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간혹 가다가 삐뚤게 좀 이렇게 자르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삐뚤어도 그렇게 막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나머지 반은 좀 이쪽에 올려놓고요. 자, 보시면 이제 화기에 좀 세팅이 될 건데요. 지금 이 화기 같은 경우는 플로랄 폼에 딱 맞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 화기의 입구나 이 부분이 좀 좁거나 하실 때는 이 밑에 부분을 약간씩 잘라서 넣어주시면 세팅이 잘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화기 위에 2, 3cm 정도 좀 올라오게 세팅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오아시스라는 상표가 적힌 면이 앞면으로 올 수 있게, 위로 올 수 있게 꼭 준비를 해주시고,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칼을 이용해서, 칼 사용하실 때 좀 주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자, 좀 썰어서 자,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깨끗하게 자리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거는 기본이겠죠. 자, 여러분들 기능사 실기시험 보실 때도 항상 그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리 주변 정리를 하고 오시는 게 점수에도 포함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꽃꽂이에서는. 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 이런 칼 등을 이용하거나 또는 가위를 이용해서 아까 전개도에서 보셨듯이 아웃칸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웃칸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플로라폰 꽂는 위치가 아직 정확하게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전개도와 똑같은 아웃칸을 좀 그리고 시작하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 이렇게 아웃칸을 좀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시면 자, 이쪽에서 보셨을 때 여기가 3분의 1 라인이라고 앞으로 제가 지칭을 할 겁니다. 이쪽 두 번째 라인을 제가 3분의 2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 라인과 3분의 2 라인이 있는데, 자, 이 3분의 1 라인의 이 뒤쪽 방면에는 제가 꽃을 꽂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티컬 형태는 일방형이기 때문에 자, 꽃이 이쪽 뒤쪽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벽면 장식이기 때문에. 벽면은 우리가 장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체 형태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꽃을 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냉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이제 솎아주시거나 가지치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진 이 냉이는 지금 제가 잘 골랐기 때문에 아주 쭈뼛하고 잘 서 있죠. 자, 얘를 이렇게 끝을 사선 자르기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자, 3분의 1 라인이라 지칭했던 뒤쪽 라인에서 자, 0도로 꽂아도 되겠지만 자, 얘는 일방화라고 했죠. 자, 앞으로 너무 꽃들이 쏠려 보이는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로 한 5도 정도만 살짝 기울여서 넣어주시면 그런 불안한 게 조금은 덜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직으로 중심점에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중심 라인의 소재에 자, 4분의 1 정도 되는 길이의 냉이를 자, 같은 3분의 1 라인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꽂아줍니다. 자, 역시나 같은 길이의 냉이를 반대쪽에서 또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 하나, 둘, 세 개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냉이들을 조금 더 추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냉이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뒤쪽에 이렇게 베이스를 좀 깔아 놓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깔아서 애들을 꽂아주시고요. 자, 우리 학생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그림부터 먼저 꽂는 게 정답이에요? 아니면 꽃부터 먼저 꽂는 게 정답이에요? 하시는데 두 개 다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경우에 따라서 꽃부터 꽂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린 소재부터 먼저 해놓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선에서 많이 벗어나지만 않게 이 선에서 이 중심의 라인과 이 수평의 라인까지 이렇게 연결됐을 때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꽃들을 좀 꽂아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들의 배열이 전부 다 한 점을 향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 줄기의 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점을 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꽃을 또 꽂아볼 건데요. 자, 가장 잘 뻗고 수직적인 이런 금호초를 하나 고르셔서요. 자, 이 지금 중심 라인의 앞쪽에서 자, 냉이보다 지금 살짝만 짧게 해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뒤로 5도 정도 살짝 기울여도 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꽂고 난 다음에는 양쪽 좌우로 또 들어가는 꽃들. 냉이와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을 꽂겠죠. 자, 2번, 3번 쪽에 자, 냉이보다 조금 짧거나 또는 냉이와 같은 길이 또는 이 금호초 길이의 자, 4분의 1 정도 되는 길이가 지금 보시면 이 금호초는 끝선이 이렇게 있는 애들이에요. 꼬랑지가 쉽게 말해서 달렸다는 얘기죠. 이 끝선이 이 중심 라인을 향해야지 이렇게 뒤집어서 꽂혀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는 꽃들은 항상 위쪽을 향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사이에서 3분의 1 라인 사이에서 하나씩 꽂아주시고요. 자, 반대쪽 역시 이렇게 3분의 1 라인 사이에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1번, 2번, 3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잠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제가 뒤에서 꽂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셔요. 네. 자,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포컬 포인트라 해서 자, 이쪽 3분의 2 라인의 앞쪽. 아까 왜 전개도에서는 우리가 P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작품의 중심이 되는 폼플라워를 꽂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폼플라워는 제가 이 백합을 이용할 거라는 거, 그죠? 자, 백합을 이용해서 들어갈 건데요. 자, 이 백합을 이렇게 사선을 좀 자르고 난 다음에요. 항상 모든 식물은 이렇게 단면이 될 수 있게 사선을 자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3분의 2 라인의 앞쪽에서 자, 45도 각도로 꽂습니다. 자, 45도 각도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보여드리듯이 이 옆모습, 지금 자, 이 옆모습에서 보시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지금 꽃들이 정면을 향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면을 향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면을 꽃들이 향할 수 있게 중심에서 좀 꽂아주시고요. 자, 하나만 꽂기에 너무 약해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백합을 도와줄 수 있는 보테메 꽃들을 조금 더 넣을 겁니다. 자, 보테메 꽃을 넣으실 때는 같은 종류 애들 넣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애를 또 넣기에는 꽃잎끼리 좀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꽃잎을 좀 떼서 얘네가 하나였던 것처럼 연출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꽂아줬을 경우에는 어때요? 꽃들이 서로 겹치지 않고 이렇게 포컬이 조금 더 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라인 플라워인 우리 금호초가 혼자서 너무 외로워하고 있죠. 중심에서. 그죠? 자, 얘네들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테메 꽃, 금호초의 보테메 꽃을 수직 라인에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테메 꽃을 넣으실 때는 지금 옆에 측면에서 딱 보셨을 때 자, 이 꽃이 꽂힌 공간에 같은 라인에서 꽃들이 안 옵니다. 자, 얘가 조금 더 뒤쪽이고 얘가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꽂는 이유는 다른 꽃들이 이 사이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평면적으로 다 깔아놨을 경우에는 이쪽 뒷면으로만 금호초가 무슨 금호초 발판처럼 이렇게 막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입체감을 살리고 다른 꽃들과 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어긋나게 꽂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금호초가 다 된 상태에서는 이제 자, 장미인 메스 플라워를 좀 꽂아 보겠습니다. 자, 장미 메스 플라워를 우리가 이래 금호초의 앞쪽에서 자, 제가 좀 꽂고 난 다음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제가 금호초의 사이사이에다가 장미를 좀 꽂았죠. 자, 수직의 장미가 금호초의 앞쪽에 들어갔고요. 또한 이 옆에 사이드 쪽에 양쪽 옆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지금 보시는 이 냉이보다는 좀 짧게 양쪽 좌우로 좀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장미 세 송이만 꽂으면 되겠네요 하시겠지만 앞으로 꽃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요것만 넣기에는 너무 약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 꽃을 조금 더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컬의 주위 쪽에서 좀 꽂아주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앞쪽에도 얘네들 꽃들이 살짝 어긋나게 양쪽 대칭으로 넣지 않고 살짝 비대칭으로 넣어도 이 화형 밖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꽂아주셔도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바로바로 꽃들을 꽂아도 되겠지만 자, 이 냉이 줄기를 꽂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막 넣어서 억지로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꽂으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미리 꽂혀있던 꽃들이 얼굴이 좀 상처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어느 정도 반 정도 꽂았을 때 그린 작업을 같이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린 작업을 조금 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꽃들을 조금 더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작업이라는 거는 베이스 작업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꽃들을 꽂았을 때 꽃들보다 조금 더 짧게 해서 플로럴 폼을 가리는 작업이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의 살을 채우는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벽돌과 벽돌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제가 시멘트를 넣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했죠. 자, 그게 바로 그린 베이스 작업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꽃들보다만 조금 짧게 해서 자, 플로럴 폼을 가릴 수 있으셔야지 플로럴 폼을 만약에 가리지 못했을 경우 같은 경우는 감점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베이스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베이스 작업에서 시간을 좀 오래 투자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손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시거나 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또한 저는 지금 이런 냉이같이 지금 얇은 소재의 지금 꽃들, 그린 소재를 사용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편백이나 아니면 탑사철 같은, 금사철 같은 그린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진 않는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제가 베이스 작업을 자, 끝내놓고 다른 꽃들을 마저 다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 수업만 하시다가 이렇게 실기 수업 하시니까 더 좋으시죠? 자, 대부분 학생들이 필기 수업 할 때는 엄청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책 보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꽃을 꽂는 걸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베이스 작업을 제가 어느 정도 끝을 냈어요. 자, 이 시간이 우리가 어레인지먼트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기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 너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실수를 하냐면 꽃의 길이를 너무 갑자기 확 자른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진 꽃들은 장미 한 단밖에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 또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 오늘 수업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자,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될 때 그때 또 이런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카네이션을 좀 길게 써야 되는데 저한테 가진 카네이션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얘를 또 꽂아야 되는데 너무 짧아요. 그럼 얘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적합한 방법은 아니지만 할 수 없을 때는 제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마저 다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미가 위쪽에는 한 대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두 대를 더 꽂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금호초가 높이로 들어가는 금호초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쪽 장미 하나 넣고요. 장미도 여기 포클까지 연결할 때 이 사이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장미를 하나 더 넣어드렸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자, 어때요? 자, 이 포컬 포인트까지, 이 중심 라인의 소재부터 라인 플라워에서 이 포컬 포인트 위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꽃들이. 자, 이 사이에 얘가 이렇게 길게 튀어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긴 장미가 이렇게 해서 머리가 막 나왔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때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포컬 포인트에, 그죠? 자, 포컬 포인트보다 더 길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옆에서부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스 플라워인, 다른 메스인 플라워인 카네이션을 조금만 주어서 더 포인트를 좀 주도록 하겠게요. 자, 카네이션을 꽂으실 때는 카네이션의 머리가 너무 꽃이 활짝 피곤했을 때는 조금 덜 핀 아이들로 골라서 해주시고요. 주로 아래쪽으로 들어갈 때는 제가 시퀀싱 기법을 이용해서 좀 머리가 큰 꽃들, 또 위로 올라갈 때는 한마디로 위쪽을 우리가 어렌지를 할 때는 위쪽은 덜 핀 애들이나 봉오리 같은 꽃들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작품을 봤을 때 윗부분이 좀 막 무겁거나 하시면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약간 불안할 거예요. 그죠? 모든 사물이 다 똑같죠. 여러분도 미술관 같은 데 가셔도 똑같지만 가분수로 머리가 좀 크고 밑에가 약간 부실하거나 하면 불안해 보이죠. 그죠? 작품 하실 때도 똑같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카네이션을 제가 몇 군데 꽂아놨습니다. 이쪽에서도 꽂고요. 자, 반대편. 자, 오른쪽에 꽂았으면 왼쪽에서도 좀 꽂아주는 게 좋고요. 자, 역시나 이쪽에서도 오른쪽에 꽂혔으면 좀 이쪽에서도 왼쪽에 하나 좀 꽂아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실기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첫 시간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첫 시간이 원래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꽃을 꽂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저거는 뭐 나도 할 수 있겠어 하시겠지만 막상 실기 수업을 딱 병행을 하다 보면 선생님 어려워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제가 지금 하는 그 위치나 이런 방법들만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해주신다면 이 버티컬 형태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또한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지나가신다면 앞으로 수업하실 때마다 조금씩 자기의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까지 제가 넣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필러 플라워인 그린 소국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소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필러 플라워이기 때문에 주로 라인 위치까지 막 높게 올라가고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높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우선은 이 그린 소국을 이용해서 부분 자, 꽃들끼리 서로 얼굴이 붙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너무 붙게 될 경우에는 애들이 서로 다치거나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버티컬 같이 직선 구성인 이런 형태의 그 화형 같은 경우에는 꽃을 여러분들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적은 꽃으로 큰 역할을 낼 수 있어야 된다 했죠. 꽃을 너무 많이 넣게 될 경우에는 원래 본연의 얘네 작품의 특징이 사라진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막 그 초급 때 보시면 꽃을 엄청나게 꽂으시려 하세요. 정작 화형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꽃들은 무진장 많이 꽂으시려 한다는 거죠. 그런 일 없도록 좀 여러분들도 처음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꽃 역시 처음 하실 때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배우실 때 처음 잘 배우셔 놓으면 나중에 크게 곤치실 거 없이 작품이 완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화형을 거의 완성을 시켰어요. 자, 보시면 거의 한 80% 정도 완성을 시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더 추가하실 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냉이나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좀 속을 더 가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뒤쪽도 보시면 어때요? 자, 이 뒤쪽에도 지금 보시면 플로라 폼이 그냥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자, 앞으로 봤을 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이 꽃들이 이 앞면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뒷면을 봤을 때 약간 불안함이 생길까봐 이 중심 라인의 소재를 5도 정도 뒤로 기울이기도 했다 했어요. 자, 근데 이런데도 약간 더 불안하다. 아직도 이 앞으로 너무 무겁다 느낌이. 지금은 약간 노란색 계열 우리 옐로우 그린 톤을 좀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느낌이 좀 덜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좀 약간 보라색이나 빨간색 장미나 이런 걸 사용했다면 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지겠죠. 자, 그럴 때는 이 뒤로 역시나 또 5도 정도 살짝 기울여서 이 냉이들을 좀 넣어주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베이스 쪽은 역시나 길게 해서 이 플로라 폼을 다 가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짧게 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가려주시는 것까지 하셔야지 작품에서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학생들이 조금 수업을 좀 해보다 보면 제가 기능사반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이런 얘기해요. 다들. 아, 선생님 저는 베이스 작업하는 게 제일 싫어요. 베이스 작업할 때마다 시간 너무 걸리고 이거 힘들어요 하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이 베이스 작업입니다. 자, 베이스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지 작품의 완성도가 높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너무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꼭 신경 써서 플로라 폼을 전부 다 가려주셔야 됩니다. 자, 기초 지식이 가장 잘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앞으로 여러분들 실력이 점점 향상되겠죠. 자, 기능사 자격증만 딴다고 해서 끝이 아니겠죠. 기능사 자격증만 딴다고 해서 이 꽃에 대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기초로 거의 완성이 됐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얼떨결에 나는 시험 운이 좋아서 선생님 나 연습도 안 했는데 나 붙었어요.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붙은 거는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되더라도 기권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본연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자체는 자기 자신에서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실 때 확실하게 알고, 내가 내 자신이 이제는 이 정도면, 내 실력이 이 정도면 나 기능사 자격증을 좀 따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자격증을 따면 그 100%가 더 성취감이 더 좋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속도가 조금 느려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뒷면을 전부 다 깨끗하게 가려 놓으시면 되고요. 이 냉이가 재질이 이렇다 보니까 가리는데 엄청 오래 걸리긴 하네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봄 냄새를 저희가 맡게 해드리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밝은 톤의 색깔을 좀 사용을 했는데, 자, 봄철이 어때요? 입맛이 막 되게 없고 하잖아요. 자, 이럴 때 이런 주황 계열의 꽃들이나 이런 옐로우 톤을 좀 사용하시면 이제 식탁에 올려놓으면 좀 입맛이 좀 돋아요, 더. 그래서 이런 톤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꽃을 하면서도 어떤 꽃들이 이렇게 계절에 잘 맞고 또 사람한테 이로운지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폼을 조금 더 가렸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 정도까지 가렸겠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 더 빽빽하게 좀 가려주셔야 됩니다. 냉이의 특성상 꽂을 때 한계가 있겠지만 우선 이렇게 해서라도 좀 뒤에 플로라 폼을 좀 가려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고요. 제가 그리고 앞부분 또 조금 더 가려서 완성된 작품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렇게 키위 장미, 금호초, 그리고 옐로윈 이런 꽃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꽃시장 가서 꽃을 사서 직접 연습하실 때는 다른 색깔의 톤의 꽃을 가지고 와서 비슷한 형태를 갖고 와서 연습하는 건 좋고요. 아니면 색깔이 틀린 아이들을 직접 사셔서 색상 배합을 시켜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꼭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세요. 자,
그리고 혹시나 저에게 궁금하신 게 있거나 이거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저한테 전화를 좀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실기 수업 같은 경우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렇게 눈으로 또 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또한 본인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고 이렇게 실기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좀 불가능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저희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저희 학원 카페에 들어가시면 사진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 사진 올려주셔서 저한테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꽂은 이 형태가 어디가 틀렸는지 좀 봐주세요 하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 나쁜 습관이 지금 들여서 잘못 꽂고 있는데 그 답을 알 수가 없으면 본인들이 집에서 꽂아서 공부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서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시면 어때요? 자, 높이가 있고요. 옆에 사이드, 세로의 길이는 좀 짧죠. 가로의 길이는 좀 짧죠, 그죠? 자, 가로의 길이가 길어져 버리면 삼각형이 돼버리기가 쉬워요. 자,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좌우의 길이는 좀 짧게, 자, 높이는 이렇게 높게 해서 제작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들 필기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기시험에서 이 수직형에 대한 그 문제가 간혹 나오죠. 어떤 문제가 나왔었나요? 자, 다음 중 수직형의 특징을 찾으시오 하면 어떻게 나왔어요? 자, 이 높이가 높고 천장이 높고 이 옆에 폭이 좀 좁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면 되게 쉽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나오고 천장이 낮고 뭐 옆에 폭이 긴 형태의 그런 형태로 제작되는 디자인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저와 실기 수업을 하시면서도 필기 공부는 계속 여전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을 땄다 해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 공부가 앞으로 평생을 좌우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사 필기가 합격이 되더라도, 그리고 또한 실기가 합격이 되더라도 계속 반복 공부를 해주시고, 또한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는 입으로 말씀을 좀 하시는 버릇을 들여놓으셔야지 그게 완전히 내게 되는 거지.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되면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안 나. 버티컬이 그때 어떤 형태였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 수업 듣기도 힘들고 밤에 막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보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거 힘들다. 꽂아봐야지 뭐 알 건데 꽂을 시간도 없고 꽃 사러 갈 시간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본인들 왜 그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또는 사무실에서 시간이 좀 나는 시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전개도를 좀 그리시면서 요 위치에서는 이 냉이를 넣으라 했지. 그림 못 그리셔도 돼요. 본인만 보실 거지 뭐 절 보여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냉이를 꽂으시면서 이건 냉이다. 이거는 장미다. 이거는 백합이다. 얘가 3분의 2 라인에서 꽂혔다. 3분의 1 라인에서 꽂혔다. 또는 길이는 화기의 2배 내지 3배. 자, 이 애들이 중심점으로 이 길이의 4분의 1이 양쪽 수평으로 들어갔다. 또한 장미나 금호초 역시 같은 길이로 들어갔지만 이 포컬 포인트의 길이는 이 중심 길이의 3분의 1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반복 학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정작 꽃을 사와서 이렇게 막 꽃을 사와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 길이를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는 일이 좀 드물다는 거죠. 집에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 그런 방법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저와 함께 계속 수업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까지 이 버티컬 수업을 지금 했는데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L쉐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버티컬에서 조금 더 변형된 디자인이라 보시는데, 이 버티컬 디자인을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L쉐입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버티컬을 꼭 복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이 영상을 좀 돌려보셔라도 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화형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잘 적응을 해 주셔야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진도를 잘 나갈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수업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